자, 사동 표현 봅시다. 비교적 쉬울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피동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에서 뭘 가져오라 그랬지? 수동태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사동 표현은 의미상으로 사역동사랑 비슷해요. 우리 사역동사 다들 알죠? 그래서 무언가를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스스로 이해의 폭을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요, 사동 표현은 우리가 아까 피동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능동 표현을 먼저 배웠던 것처럼 사동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동 표현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주동 표현이라는 것은 주동이라는 말 그대로 주체가 동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즉, 주체가 스스로 동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문장 내에서 주체가 스스로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동작은 당연히 어디에 나와? 동사일 테니까 동작이라는 건 그쵸? 서술어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 예시로 드릴게요. 아이가 옷을 입다. 자, 요 문장에 서술어 뭐나? 있다. 있다. 주어는? 아이다.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주체, 아이가 스스로 뭐 했다? 입는 행위를 스스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옷은 그럼 문장 성분이 뭐야? 목적어. 목적어. 잘했습니다. 그쵸?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주동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요. 자, 그럼 이제 주동도 알겠고 능동도 알겠는데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말입니다. 답은 구분할 필요가 없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주동과 능동을 구분하라고 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능동의 짝은 피동이고 주동의 짝은 사동이다. 이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건 주동과 능동이 아니고 사동과 피동이에요. 위에 거는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사동 표현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동 표현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사역동사를 떠올리라 그랬지. 그럼 뭐야? 뭐가 핵심이야? 사동 표현의 핵심은? 시키는 거. 잘했어요. 그래서 주체가 대상에게 동작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체가 대상에 동작을 시킨. 그래서 우리가 피동 표현의 핵심은 당함이라고 했잖아. 그치? 사동 표현의 핵심은 시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주동 표현을 뭘로 바꿀 거야? 사동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시켜야 돼. 바꾸기가 피동보다는 처음에 어려워요. 왜일까? 옷을 입어라. 아니 이게. 그 명령? 응. 옷을 입게 됐다. 입게 시키라. 오,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근데 두 분이 만든 문장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주동으로부터 사동을 뽑아내기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야. 맥락상 누가 입힐 가능성이 커요, 아이한테? 엄마. 보통 엄마가 입혀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한다?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라는 문장으로 나아가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 입힌다. 입힌다. 잘했어요. 입히다 라고 할게 미안해요. 왜냐면 내가 아까 이걸 현재형으로 안 만들었거든요. 입히다서. 자, 서술어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주어는 입히는 행위를 한 주체는 누구야? 엄마. 엄마가 주어야.
그래서 이 문장으로 바꿀 때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자. 일단 첫 번째, 능동 표현의 주어는 어디로 가? 사동 표현의 부사로 가자. 그럼 주동 표현의 목적어는 사동 표현의 어디로 가? 목적어. 잘했어. 그대로 가자. 목적어는 목적으로 가는 거야. 서술어는? 똑같이 서술어로 가. 근데 형태가 약간 바뀌었지. 자, 그럼 얘는 엄마가는 뭐야? 어디서 갑자기 우리가 지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어떤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야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만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꿀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첫 번째는 뭐겠어? 당연히 뭘 만들어줘야 돼?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뭐 한다? 언제나 뭐가 생겨? 새로운 주어가 추가된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맥락상 맞는 주어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해 내가.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주어라는 건요 주성분이야 부속성분이야? 주성분.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생략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추가됐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은 이거는 곧 문장 성분 하나가 주어라는 문장 성분 하나가 추가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필이면 그게 무슨 문장 성분? 주성분이니까 생략할 수 없는 문장 성분이 추가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 늘어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 서술어의 자릿수가 추가된다. 그쵸?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겠어? 여기서 여기를 바꿀 때 희한하게 형태가 아예 안 바뀌고 그대로 옮겨온 애가 있어. 그게 누구야? 아예 안 바뀌고 똑같이 내려온 애가 있어. 뭐야? 목적어. 그치? 그렇다는 건 뭐야?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꿀 때 사동문은 언제나 뭘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가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일까? 즉, 사동문의 동사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해? 목적어를 필요로 해. 우리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하는 동사를 뭐라 그래? 타동사라고 하죠. 즉, 뭐예요? 모든 사동사는 타동사다. 라는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랑 목적어다 해결했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서술어를 찾지. 그럼 똑같이 아까랑 같이 서술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서술어로 넘어가자. 이쯤 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서술어 파트인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서술어를 사동으로 만드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파생적 사동. 피동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파생적 사동을 만들겠대. 자, 파생적이라는 건 우리가 파생어를 떠올려야 한다 그랬죠? 반드시 뭐가 붙어야 한다? 타동사. 아니. 접미사가 붙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타생적 피동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붙일 거야? 진짜 똑같아. 이, 히, 리, 기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3개 더 붙어. 우, 구, 추 3개 붙일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누가 접사겠어? 앞이겠어, 뒤겠어? 누가 더 의미가 없고 혼자 못 써? 물론 둘 다 혼자 못 써. 누가 더 의미가 없어? 뒤, 그치? 얘가 그럼 이름이 뭐예요? 전미사인데 무슨 전미사? 뭘 만들어주는? 차동문을 만들어주는 자동 전미사가 얘네가. 그럼 얘는 뭐 있어? 접사 앞에 붙으니까 어근이 있죠. 이건 뭐 아까 했던 걸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질문하겠지. 자, 그 다음 똑같다 그랬죠? 계속해서 아까 피동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명사로 갈 겁니다. 자, 우리 아까 피동은요 명사에다가 되다를 붙였었다. 근데 이번에는 뭘 붙여야 돼? 사동이니까 명사 뒤에다가 시키다를 붙여야 돼. 왜? 시켜야 되잖아. 그쵸? 시키다. 예를 들자면 뭐야? 석방시키다. 이런 거지. 석방시키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아까 입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거는 쉽죠? 입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피동이랑 똑같아요. 이제 통사로 갈 겁니다. 통사적 사동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뭐야? 아까 위에는 우리가 접사 한 글자를 붙여가지고 사이에다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면 이번엔 뭐야? 문장을 건드릴 거다라는 뜻입니다.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요. 뭘 붙이게? 그래요. 개하다를 붙이시면 됩니다. 하게하다. 끝입니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똑같아. 어휘적 서동으로 가자.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뭐 있게? 시키다. 잘했어요. 피동이랑 똑같죠? 피동은 당하다였잖아. 시키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리하시면은 사동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랑 똑같이 이 타생적 사동은 또 뭐라고 한다? 한 글자 붙여서 짧게 만드니까 단형 사동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통사적 사동은 뭐라고 그런다? 뒤에 더 3글자나 더 붙이지 띄어쓰기도 하고 길게 만드니까 장형 사동이라고 한다. 라는 거까지 일단은 짚고 넘어갑니다. 얘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갈 겁니다, 여러분. 자, 밑에다가 뭐 적어주면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구분할 거야. 자, 봅시다. 이거 예문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적어도 사동문이라는 건 쉽게 알아챌 수 있죠,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구분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직접인지 간접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여러분, 직접 사동이 무슨 말인 것 같아? 왜 하필 직접이란 말이 붙었어? 그쵸? 주어가 뭐 하는 거야? 행위에 참여해야 돼. 그러면은 직접 사동이라고 할 때 이거의 의미는 뭐야? 아버지가 아이에게 책을 읽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아버지가 아이를 옆에 앉혀두고 책을 읽어준 거죠. 그게 직접 사동으로서의 읽혔다의 의미예요. 그쵸? 그럼 간접 사동은 뭐예요? 똑같이 주어가 행위에 참여해야 돼?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행위에 참여하면 안 돼. 주어는 간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어는 말로만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주어가 말만 해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저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아이에게 어떻게 한 거야? 야, 책 읽어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가 읽게 된 거야. 그걸 우리가 간접 사동으로서의 읽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직접 사동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빠가 직접 옆에 앉혀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는 거야. 근데 간접으로 하면 어떻게 돼? 아빠가 아이한테 말로만 가서 책 읽어 라고 얘기해서 아이가 읽게 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중의성을 해소해야지. 보니까 어때? 아, 이런 식으로 뭐 파생적 사동은 희가 들어가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들어가는 파생적 사동은 어때? 이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파생적 사동을 쓰면은 직접도 될 수 있고 문제에 따라 간접도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중의성이라고 해요. 근데 물론 모든 파생적 사동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알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알겠죠? 무조건은 아니야. 법칙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문장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 어떤 식으로? 얘는 적절한 부사어를 추가해야지. 예를 들면 뭐겠어? 직접이라는 부사어. 붙이면 어때?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직접 책을 읽혔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 진짜 앉혀놓고 읽어준다는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사어를 추가해서 중의성을 해소하고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간접 사동은 어떻게 명확하게 만들 수가 있냐? 이거 중요해요. 통사적 사동으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뭐예요? 읽게하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빠는 가만히 있고 애한테 야 가서 책 읽어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러면은 파생적 사동은 중의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통사적 사동은 중의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는 무조건 간접 사동의 조건이니까. 그쵸? 그래서 통사적 사동은 중의성이 없어요. 간접 사동은 무조건. 근데 얘는 뭐야? 중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차이. 잘 구분해주세요. 이 둘. 구분해놔. 자, 여기서 슬픈 일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사동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알려주냐면은 여러분 시험 범위 수능 특강 들어가서 거기에 있어요. 수능 특강에 있다. 여러분은 시험 범위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수능
특강이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동에서 문제를 낼 때 사동을 무조건 끌어놔요. 사동을 그래서 알고 피동과 구분하냐와 모르고 피동만 가지고 문제를 푸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면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 학교 시험법에 사동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동에서의 어려운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면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만 익히면 돼요,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래서 쟁점을 좀 다뤄볼 겁니다. 자,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자, 여러분, 피동과 사동은요, 애초에 의미가 달라. 당하다와 시키다의 차이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헷갈려 하냐면 얘네 때문이야. 이희이기 얘네 때문이야. 왜? 얘는 파생적 피동에서도 쓰이고 통사적 피동에서도 쓰이고 파생적 피동에서 쓰이고 파생적 사동에서도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헷갈려요. 이희이기가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사동과 피동을 구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희이기의 활용이에요.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N가상 문제는 힘들지 않게 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쟁점 1이에요. 이희이기의 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희렉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 그랬어. 첫 번째는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피동 정리사. 두 번째는 뭐야? 파생적 사동을 만드는 사동 정리사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구분하는 거다? 피동 정리사와 사동 정리사를 구분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동 정리사 와 사동 정리사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 피동문과 사동문을 구분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왜? 그 둘을 가르는 건 이겁니다. 그쵸? 피동 정리사를 쓰냐 사동 정리사를 쓰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피동문이냐 사동문이냐 결정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둘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뭔 것 같아? 뭔 것 같아요? 제가 알려줘야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거의 90%의 확률로 걸러낼 수 있어요. 이걸로. 첫 번째는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그 문장 안에 얘네가 쓰인, 이희리가 쓰인 문장 안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동문과 피동문 중에서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장은 뭐예요? 봐봐. 누가 목적어가 있어야 돼? 사동. 왜? 모든 차동사는 타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 피동문은 그건 왜 안 돼? 피동문은 애초에 우리가 능동문에서 목적어를 뽑아와서 만드잖아.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죠, 문장에서. 그쵸? 자,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를 따졌을 때 목적어가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피동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얘는 사동문이면 안 되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 아,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목적어가 있어. 이때부터 조심해야 돼. 목적어 있네. 오케이, 사동하고 넘어가시면은 약 10%의 확률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종 목적어를 쓰는 피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목적어가 있을 때는 한 단계 더 거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동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단계를 더 거치세요. 그 단계는 뭐냐면요, 통사적 표현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통사적 표현으로 치환. 그래서 문장 내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오케이, 피동하고 넘어가시면 돼. 근데 목적어가 있잖아? 한 단계 더 거치는 게 안전해. 무조건 사동이라고 하지 말고요. 자, 그럼 통사적 표현을 나눠보자.
이거 우리 외워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자, 내가 통사적 피동으로 개하다를 붙여보는 거야. 뒤에다가 개하다. 예를 들어 입게 하다라고 얘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때? 완전히 말이 돼. 오, 그렇구나. 그럼 얘는 뭐겠어? 아, 개하다가 말이 되면 뭐야? 사동이지. 왜? 얘는 통사적 사동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사동으로 빼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이번에는 개되다랑 어지다를 붙였어. 그랬더니 말이 돼. 입길되다, 입어지다. 이거 붙였더니 말이 돼. 그럼 뭐 보겠어? 피동이겠지.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이 둘이 구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금 더 빡센 단어로 가야 돼. 어휘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빡센 말을 붙여. 개하다를 뭘로 바꿔보는 거야? 만들다로 바꿔보는 거야. 시키다보단 만들다가 나요. 입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뭘로 바꿔? 그냥 당하다로 바꾸면 돼. 입은 당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피동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있다면은 10%의 확률을 위해서 한 번쯤 더 걸러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틀려서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중피동의 문제야.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영원히 저한테 질문할 걸 알고 있습니다. 쟁점 2는 이중피동입니다. 그럼 대체 이중피동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 피동을 두 번 쓰는 겁니다. 피동을 어떻게 두 번을 쓸 거냐면요. 파생적 피동으로 한 번 쓰고 통사적 피동으로 한 번 쓰는 거야. 그래서 파생 한 번, 통사 한 번 골고루 써가지고 두 번 쓰는 걸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해요. 이중피동이랑 파생적 피동 플러스 뭐다? 통사적 피동. 자, 우리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라고 할까? 옳지 않은 문장이라고 할까? 내가 이거? 찍어봐. 뭘 것 같아? 옳지 않은. 잘했어요. 이거 비문이에요. 이중피동은 비문입니다. 알겠죠? 예, 비문이에요. 이건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아니야. 이중피동은 비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파생적 피동을 만들려면은 뭘 붙여야 되나? 용언의 어간에다 뭘 붙여? 4개. 이희리기 4개 붙일 거야. 이게 문제야. 왜냐면은 나머지는 명확하게 구분돼서 몰라. 그치? 나머지 구분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희리기를 끌어올 거야. 파생적 피동이라는 거는 뭐 정미사인 이희리기를 붙이라는 말이야. 그쵸? 하가 아니고 희예요. 그쵸? 거기다가 통사적 피동은 뭐야? 뭘 붙여야 돼? 통사적 피동 중에서 어지다를 끌어올게요. 보통 이게 많으니까. 내가 이희리기에다가 어지다를 붙이는 형태인 거예요. 이거 무조건 비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 피동 정미사인 경우 뭘 해볼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쓰여지다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쓰여지다 라는 애를 분석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뒤에 어지다도 붙었어. 그치? 그리고 뭐도 붙었어? 이도 붙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접사,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접사도 붙었고 통사적 피동을 만들어주는 뒤에 어지다가 붙은 거야. 그럼 이건 뭐다? 무조건 비문이다 라고 봐야 하는 거죠. 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어때요? 첫 번째 경우 이 이희릭이라는 애가 뭐인 경우예요? 피동 전미사인 경우잖아. 얘는 무조건 뭐다? 비문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얘 비문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이희리기에 똑같은 형태 뭐 있어? 피동전미사 말고 또 하나 뭐야?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있잖아. 그치? 만약에 이게 똑같은 이희리기인데 사동전미사인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파생적 피동 더하기 통과적 피동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얘가 붙으면 뭐가 돼? 얘는 파생적 피동이 아니고 더 이상 뭐예요? 파생적 사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맞는 문장이야. 얘는 틀린 문장이고. 세 번째, 어떤 경우? 그냥 어간의 일부인 경우. 뭐가 있을까? 당기다 같은 거 여러분. 볼게요. 당기다. 뭐 들어갔어 단어에? 기 들어갔지. 이희리기의 기야 이게 지금? 이거 접사예요. 기. 당다라는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게 뭐야? 하나의 어간이야 이게. 그래서 얘는 이거 자체가 뭐다? 어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접사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파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애초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능해. 당기다 이거 당겨지다. 비문이 아니야. 아니야. 그쵸? 왜냐면 당기 자체가 어간이니까 그 뒤에 그냥 어디다가 붙인 것뿐이에요. 비문 아니에요. 당기어지다 비문이 아니야. 그래서 뭐만 비문이다? 이것만. 이희리가 피동전미사일 때만 비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 이거 쉽잖아. 한 번 구분하는 거. 그치? 당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죠? 그럼 이 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이 둘은 어디로 가? 여기로. 쟁점 1로 가서 구분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쟁점 1에서 구분을 해서 피동전미사로 판별이 되면 어때? 비문. 사동전미사로 판별이 되면 어떻게 돼? 사동피동이니까 이중피동 아니야. 한 번씩 쓴 거니까. 그래서 이중피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잘 해놔야 돼. 지금 벌써 표정이 다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중피동 정리하세요. 이해가 안 됐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일단 정리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중피동을 논할 때는 일단은 이중피동의 형태를 의미해야 돼. 우리가 비문으로 인정되는 이중피동은 딱 한 가지 형태예요. 파생적 피동 더하기 통사적 피동일 때. 파생적 피동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뭘 해야 돼? 피동정미사 이희리기를 붙였을 때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피동정미사인 이희리기가 붙고 뒤에 또 어지다가 붙으면 비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이어지다처럼. 근데 이희리기, 피동정미사 이희리기랑 똑같은 형태인 게 또 뭐가 있어? 사동전미사도 있잖아. 그쵸? 만약에 그래서 이 뒤에 이희리기가 붙긴 붙었는데 얘가 피동이 아니고 사동인 거야. 어떻게 알아? 문장 내에 목적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걔 하나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사동전미사니까 파생적 피동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게 돼. 왜? 사동전미사는 피동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 사동을 만드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파생적 사동 더하기 통사적 피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중피동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 너무 쉽죠? 당연히 애초에 어간이기 때문에 접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이건 시간 끄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요? 네. 이해가 안 됐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 번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갑시다. 이중 사동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중피동 문제 나오면 많이 어려울 거니까요. 문제 많이 풀어서 연습하세요. 그냥 어려우니까. 자, 이중사동으로 갑시다. 자, 이중사동은 형태가 두 가지야. 첫 번째, 파생적 사동 더하기 통사적 사동. 우리 아까 파생적 피동 더하기 통사적 피동 비문이라고 했어 안 했어? 비문이라고 했지.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했지. 얘도 똑같아. 얘도 비문이야. 안 돼. 문법적으로 옳지 않아. 자,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문법적으로 옳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가 중요해. 뭐냐면요, 파생적 사동을 두 번 쓸 때야. 갑자기 화가 나죠? 파생적 사동 더하기 파생적 사동은 오케이야. 이 이중사동은 오케이야. 얘는 비문 아니다. 파생적 사동 더하기 파생적 사동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희리기 우구추 두 번 붙이면은 비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예시 하나 볼게요. 잠을 자다 한번 해볼게. 잠을 자다. 여기에다가 내가 파생적 사동을 만들어주는 사동접사 이를 붙이고요. 그 뒤에다가 또 사동접미사 우를 붙일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재우다가 돼.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사동접미사가 두 번 붙어. 그럼 얘는 비문이 아닙니다. 알겠죠? 또 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서다. 여기에다가 이 우를 또 볼 겁니다. 이건 뭐가 돼? 서다가 세우다가 되는 과정입니다. 사동사 세우다가 되는 과정. 이거 이중사동이라고, 이중사동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타다. 불에 타다. 타다. 그럼 타에다가 이 붙이고 우를 붙이고. 그럼 어떻게 돼? 태우다가 돼. 이것도 문법적으로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동접미사가 두 번 연속으로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는 이중사동이긴 하지만 뭘로 인정된다? 문법적으로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안 돼요. 피동이든 사동이든 파생통사가 동시에 붙일 수는 없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붙으면 비문이고, 이렇게 해서 파생으로 사동이 붙으면은 얘만 예외야. 얘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이처럼 여기 앞에는 사동, 뒤에는 피동. 이렇게 되면 걔도 오케이. 걔도 가능. 이중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 구분 잘 하세요. 비문과 비문이 아닌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은 영어 문제처럼 문법적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리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피동 표현으로 옳은 것, 피동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들어갈 겁니다. 자, 56분이죠, 여러분. 10분까지 쉬세요.